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없다라기 아니라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없다가 아니라 깨달음이 없다. 아니면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하거든요. 따로라는 거는 분리된 어떤 대상으로서 있지 않다라는 거,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공부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그 모든 경험, 모든 상황, 모든 사건에서 공부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삶이 곧 공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가 따로 없다, 아니면 깨달음이 따로 없다인 것이지,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도 없다. 이런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이게 돼 버리면은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 없다, 아니면 뭐 따끔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인 것인데, 그때조차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할 때조차도 깨달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의 이 마음의 어떤 실상을, 법의 실상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그걸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언어도 마음에 두어서 그게 공부라는 규정을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도 이거를 담아낼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떨 때는 공감이 되고 어떨 때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조차도 이게 분명하냐인 거예요. 공감되든 안 되든 그때조차도 이게 분명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안 되든 달라진 것이 없느냐에 대한 그런 안목, 그런 식의 어떤 분명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라는 거는 마음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따로 없다라는 건 깨달음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밝혀지고 나서 사실은 깨달음이 없다 해도 분명하고 깨달음이 있다 해도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이 언어에,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말에 매여서 그것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그것을 공부라고 착각하고 그걸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이상하게 자기 공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거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조작이거든요. 대상화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안목이 분명해지는 어떤 전환이고 깨달음인 것이지, 그냥 마음속에서 뭘 잡거나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보거나 뭐 알아차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조작이에요. 그래서 깨달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깨어남밖에 없고, 깨달음밖에 없고 깨어남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그게 분명해지고 나면은 그냥 따로 있는 깨달음이나 따로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그냥 틈없이 그냥 이것일 뿐인 거예요. 다. 삶의 모든 것이, 모든 경험이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니면 그 잠든 뒤에 모든 일이나 모든 상상조차도 사실은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와요. 전환이.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깨달음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대신에 뭔가 그냥 든든해요. 그냥 뭔가 이걸 떠난 게 없다라는 그 든든함 속에서, 그게 평정심이라고 보거든요. 평정심 속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평정심이, 그게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이 상태를 고수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갖추어지는 평정심.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다 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한 그 평정심이 있거든요. 그게 저절로 이게 형성된다 해야 되나요? 저절로 선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든 항상 평정심, 거기서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좀 다이내믹한 어떤 반응들이나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자세히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죠. 이 사람이 진짜 평정심을
그러니까 유지가 아니라 저절로 갖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식의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질풍노도의 그 막 혼란과 그런 불안과 공포와 막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알아지는 게 있죠.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고비를 넘어서 본 사람이라면 알게 되고, 이제 공부의 어떤 맛을 본 사람이라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공부를 하는 거랑 진짜 이 공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자기 어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예전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진짜 어떤 이해로서 아니면 조작으로서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하는 거라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면 그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해탈이 아니죠.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있는데 뭐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게 말하자면 해탈이죠. 실질적인 변화라는 건 자유, 어떤 그 자유가 자유로움이 커지고 확대될수록 사람은 안정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딱 묶어야지 안정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자유로움이 더 이게 구속에서 풀려날수록 마음이 안정이 돼요. 저절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씩 느낄 거예요. 느껴갈 거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예전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작이 없어요.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옛날 그 사람이었고 옛날로 가고 싶어도 이게 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퇴전이 아니라 내가 불퇴전 그러면 우리가 옛날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온갖 우리가 물결이야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하죠. 근데 옛날의 어떤 반응 양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되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냐면 되게 단조로워져요. 자기 내면이.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게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생각이 쉬워져요. 생각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삶이 단조로워지면 단조로울수록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다니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을 보는 눈이 밝아지지.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뭘 보게 되냐면 분별에 이제 잘 안 속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분별도 자기 내면의 분별이거든요. 그게 잘 안 속아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오지 않은 한 이거는 우리 제대로 마음 공부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공부냐면 자기 해탈이고 자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공부는. 근데 자기 구원이 안 되고 자기 해탈이 안 됐는데 공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달라졌는데 왜 육조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신혜하고의 대화에서 그렇잖아요.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로 물어봐요. 와서 육조 스님한테 당신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 뭐라고 하냐.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네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다. 왜 남이 그거에 관심을 갖느냐. 네 공부나 제대로 하지. 왜냐면 이 공부라는 건 순전히 자기 공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자꾸 새나가면 오히려 자기 공부할 기회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공부로 새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인 것이죠.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본래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분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름은 달라. 나다, 남이다, 뭐 세계다, 뭐 아니면 어떤 분야마다 다 다르지만 뭐 심리학이다, 정치학이다, 뭐 역사다, 뭐 과학이다 다 다르지만 이거는 다 자기 분별인데 우리는 그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분별 집착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일이거든, 다.
그냥 남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 공부가 그래요. 이 공부는 온전히 모든 것이 자기 일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공부고, 모든 것이 자기 분별에 집착해서 따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다라는 그 사실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남 얘기 안 해요. 남한테 기웃거리지 않게 되고 남의 깨달음에 대해서 묻지 않게 돼요. 자기 일인데 그거는 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게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두서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하나하나가 자기 공부를 한번 보게 하는 그런 뭐 키워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시선들이 너무 우리가 분별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생각에 폭넓게 넓게 전방위적으로 빠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공부에 대해서 뜻을 두고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시선이 자기한테로 돌아오고 모아지고 이게 분화돼서 빠져들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 위력들이 사라지는 쪽으로 전환이 오면서 단조로워져. 왜 단조로워지냐면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조용해져요. 저절로. 왜냐하면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 느낄 겁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세상이 참 고요하구나. 세상이 고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알게 돼. 세상이 원래 시끄러운 적이 없었구나. 자기 생각에 속아서 시끄러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점점 확인해 가면서 진짜 고요와 정멸은 이미 갖춰져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 속아서 자꾸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싸우고 그 싸움도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 밖에 있는 싸움이 없어요. 이거는 그 내면의 투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외면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내면의 투쟁이었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둘이 있으면 무조건 싸웁니다. 둘이 있으면 싸워요. 왜냐하면 주객이 나뉘다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실질적인 어떤 그 관계성이 주는 어떤 인력과 청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게 되고 자꾸 염두에 두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사라져 버려야 돼. 둘이. 그게 둘이라는 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있고 그거를 내가 경험한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세상은 다 똑같은데 마음의 표상인데 이 마음이 그걸 비추고 있다라는 이원성도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상에 빠졌다가 이쪽으로 돌아왔다가 현상에 빠졌다가 이쪽으로 돌아와. 이거야. 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현상에 빠졌다가 여기에 있다가 현상에 빠졌다가 근데 이 이원성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런 구조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기도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분별에 어둡지 않아져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막 거친 분별을 보게 되다가 이제는 미세하게 진짜 이원성, 딱 이원성으로 남아있는 그 구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뭔가를 본다. 내가 뭔가를 경험한다. 내가 뭔가를 챙긴다. 이런 식의 구조로 이원성이 빠져 있는 거다. 그건 조작입니다. 둘 이상이면 다 조작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절대 조작이 아니고 오로지 깨어남만 있어요. 깨달음만. 이렇게 대상으로서 보고 이렇게 공부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 내면의 자기 분열이구나. 마음의 표상이구나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의 뜻이 있다면. 사실 공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원성이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 순간 자기를 놓치고 자기 내면에 있는 분별에서 어두우냐 어둡지 않느냐 그 한 점 티끌과 같은 분별조차도 분별임을 잘 볼 수 있느냐 마음에 요만한 소음이 있어도 그거는 망상임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똑 떨어지는 건 그거예요. 말이 똑 떨어지고 생각이 똑 떨어져야 돼.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말이
공부라는 말이든 법이라는 말이든 이것이라는 말이든 저것이라는 말이든 그게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보거나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못 봐요. 나도 몰라요. 된지 뭘 아느냐. 뭐가 일어나든 그게 마음속의 소음이든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든 아니면은 말로 한 표현이든 망상이라는 걸 보는 거, 망상이라는 걸. 이거를 나는 못 봐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다 망상이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는. 마음은 절대 못 봅니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게 되고 뭘 알게 되냐. 그게 마음속에 아주 작은 소음, 미처 표현하지 못한 소음이든 입 밖으로 낸 표현이든 간에 그게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뭘 보면서 해탈하게 되느냐.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미세한 기미만 보여도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보게 돼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속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뭐가 보이나? 망상이 보여. 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 잘 보이는 거야. 망상이 잘 보이니까 망상이 어둡지 않는 거예요. 법이, 마음이 뭔지를 알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일어났든 망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망상이 보여야지 망상이 안 속습니다. 근데 망상이 안 보이니까 망상이 속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왜냐면 뭐 다 하면 이거거든. 뭐 다 하면 이거예요. 그게 뭐 깨달음이다, 공부다, 마음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여기다, 저기다, 나다, 너다, 다 망상이거든요. 일어났잖아요. 다 망상이거든. 망상이잖아. 근데 이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깨달음, 이게 대부분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미세한 망상들은 공부에 대한 망상이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깨어나기 힘든 게 공부에 대한 망상이거든요. 남아있으면 반드시 조작해. 그게. 그 분별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조작해요. 이게 챙기거나, 뭐, 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왜냐하면 따로 있으니까. 법에 대한 망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다 조작이거든요. 근데, 그럴 게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두고 있다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시다. 깨달음의 연속이고 깨어남의 연속입니다. 뭐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깨어남의 연속이야. 깨달음의 연속이고. 그냥 깨어날 일밖에 없어요. 깨달음밖에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어떤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다 보면 깨어날 게 없어질 때까지 깨어나는 게 깨달음이라. 그게 깨달음이지 뭘 어떻게 마음속에 조작을 하거나 조작을 하면 그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작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음이 일어나요. 공부가 이런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러면 되느냐. 그다음, 그게 다 망상이라. 근데 그냥 망상이라고 퉁치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 이거예요.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이 죽기 갖고 치면서 이겁니다 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경험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죽기를 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소리,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움직임의 시각적인 대상들, 이게 다 분별 망상이다. 근데 끊임없이 분별 망상,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분별 망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소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죽비를 치고 있다라는 것도 분별 망상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눈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온갖 망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 자리가 있잖아. 이 자리가 뭔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알려고 하면 망상이거든. 알려고 하면 망상입니다.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이게 뭐야. 이 자리 죽비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야. 이거 망상입니다.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죽비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라는 그런 언어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거지. 그냥 이렇게 소리가 그냥 소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거지.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일 뿐이에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이게. 절대.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딴 거 없어요. 진짜 뭔지 모르겠구나,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알려는 마음이 완전히 쉬워지는 거예요. 아는 게 남아있지도 않아요. 몰라. 아는 게 없어.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없어요. 모르는데 여전히 생각도 잘 일어나고 소리도 잘 들리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이거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고 공부도 이거고 세상도 이거면은 이렇게 분별해서 공부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분명하거든. 깨달음이 없다라고 할 때나 있다라고 할 때나.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깨달음이 있다 해도 이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해도 이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지 깨달음이 없다라는 규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말에 우리가 잘 현혹되는데 깨달음이 따로 없다. 깨달음이 이거라는 거야. 깨닫지 못함도 이거라는 거고. 다 이거라는 거야. 다. 근데 다 이거라는 소음도 없어, 여기에는. 다 이거라는 생각도 없어. 그것도 벌써 분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언어가 끊어져야 됩니다. 탈락해야 돼요. 근데 알려는 그 마음도 다 끊어져야 돼. 왜냐하면 알려는 마음이 분별임이 잘 보여. 이게 뭐지? 하는 이 마음이 벌써 일어난 분별이라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모든 분별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 이 속에 모든 분별심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